디파이 세계에서는 한 토큰의 가격이 하루 만에 10배씩이나 오를 수도 있지만 단 하루 만에 0으로 추락하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얻고 또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어떤 프로토콜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유명 인플루언서가 다음에 100배 오를 거라고 말해서, 아니면 연이율이 미쳤다는 말과 커뮤니티에서 과대 광고를 해서, 만약 판단 기준이 단지 과대 광고에 나오는 것뿐이라면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규칙이 신뢰를 대체하는 이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직감만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구조화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핵심 질문을 제안해 드립니다. 해당 질문들은 프로토콜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결국 2개의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전한가? 지속 가능한가? 안전하다라는 것은 예쁜 UI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뺏길 수 있는지, 프로토콜의 규칙이 은밀하게 바뀔 수 있는지, 금고 자금이 누군가의 개인용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에 대해서는 커뮤니티나 인플루언서들이 얼마나 과대 광고를 하는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토큰 공급량이 통제 가능한지, 그리고 토큰 가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생명줄에 대해서 5가지 핵심 질문으로 나눠봤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3가지 질문,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2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명확히 던질 수 있어야만 미래의 기회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위험을 떠안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핵심 질문. 첫 번째 질문, LP는 잠겨 있는지, 내부 물량은 없는지.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자금 기반은 LP 유동성 풀입니다. 이 풀이 잠겨 있지 않다면 프로젝트 팀이 유동성을 언제든지 커뮤니티 투표나 사전 공지도 없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빼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유연한 자금 관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 팀에 대해 절대적인 비대칭 권력을 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물량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가 초기 풀에 40만 USD를 넣고 토큰 가격을 $4로 책정해서 총 10만 개의 토큰을 예치한다고 쳐보죠. 이후 가격을 뻥튀기 하기 위해 160만 USD를 추가로 넣고 토큰 가격을 $100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2만 개의 토큰만이 초기 풀에 남게 되는데 나머지 8만 개의 토큰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내부 물량입니다. 프로젝트 팀이 초기에 토큰을 은밀하게 대량 확보해둔 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통량을 극소화시키고 가격이 펌핑된 이후에는 시장에서 현금화합니다. 결국 그 비용은 항상 후발 투자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어야 할 첫 질문은 이 프로토콜에 LP가 잠겨 있는지, 누가 권한을 관리하는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크에서는 LP 잠금 권한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잠금에 위임합니다. 이러면 누구도 인출할 수 없겠죠. 내부 물량은 전부 금고에 귀속됩니다. 이는 약속이 아니고 코드에 새겨진 규칙입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모든 자금은 프로토콜의 LP풀에 들어가고 영구적으로 잠기게 됩니다. 5가지 핵심 질문. 2번째 질문, 민팅 계약이 오픈소스인지? 암호화폐 세계에는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 프로토콜에 규칙이 있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았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팅 계약이 오픈소스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비밀리에 토큰을 민팅하거나 자산을 이동시키거나 규칙을 직접적으로 바꿀지 모릅니다. LP풀이 영구적으로 잠겨 있어도 무제한 민팅 기능은 여전히 지갑 내에 있는 자금을 순식간에 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질문은 프로토콜의 민팅 규칙이 정말로 오픈소스이고 변경 불가능하며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르크에서는 모든 핵심 계약이 오너 권한이 제거된 완전한 오픈소스입니다. 계약이 체인 내에서 진행된 이후에는 그 누구도 수정할 수 없고 모든 변경에는 거버넌스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5가지 핵심 질문. 3번째 질문, 금고가 멀티식으로 관리되고 투명한지?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핵심 자산은 금고에 보관됩니다. 하지만 이 금고가 커뮤니티에 의해 관리되는지, 아니면 원클릭으로 출금해 나갈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 관리가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단일 주소에만 통제 권한이 있다면 TBL과 금고 금액이 얼마나 큰지와는 관계없이 자금이 고갈되고 조작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번째 질문은 바로 금고가 멀티식으로 보호되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입니다. 아크에서는 모든 금고 자산은 지노시스 세이프 멀티시그 지갑에 보관되고 이중 보호 시스템, 즉 거버넌스와 멀티시그 구조를 적용합니다. 거버넌스 레이어, DAO 커뮤니티에 의해 제한이 발의되고 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실행 레이어,
투표가 통과된 이후에는 지노시스 멀티스그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수 서명자가 서명을 완료해야만 자금 이동이 최종적으로 실행됩니다. 모든 거래는 기록되고 모든 자금 사용은 커뮤니티 합의에 기반합니다. 알고리즘 논스테이블 코인이란 디파이어 세계에서는 토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가격이 1달러에 패깅되어 있고 법정화폐 준비금으로 담보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USDC와 USDT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동성 토큰입니다. BTC와 ETH처럼 가치가 있지만 변동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고리즘 논스테이블 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패깅되어 있지 않고 물리적인 담보물도 없으며 가격이 자유롭게 떠다니지만 시장에만 온전히 맡겨진 것이 아니고 민팅, 소각, 바이백, 매도 압력 조절 등과 같은 프로토콜 내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안정화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논스테이블 코인이라 불리고 목표는 1달러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메커니즘을 통해 유연하게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와 같지만 전체적인 비행 궤도는 통제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아르크에서는 바로 이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패깅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듈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며 과대 광고나 감정이 아닌 구조를 통해 안정화를 이루어냅니다. 5가지 핵심 질문. 네 번째 질문. EM 토큰 발행 모듈이 있는지? DeFi 프로토콜을 하나의 국가 경제라고 생각하신다면 토큰 발행 메커니즘은 국가의 중앙은행과도 같습니다. 건전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생긴 뒤에 돈을 찍어내지 않고 시장의 열기가 꺾였을 때에도 조치를 취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토큰을 적시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발행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네 번째 질문은 프로토콜 토큰 발행에 리듬 모듈이 있는지입니다. 아르크에서는 EM 모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자동 조정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것으로 프리미엄 지수에 따라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합니다. 프리미엄이 높으면 수요가 강세이고 그에 따라 리듬 토큰 발행이 시작됩니다. 프리미엄이 낮으면 가격이 바닥 근처이고 그에 따라 발행 속도가 자동으로 둔화되거나 멈춥니다. 이는 사람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발행 리듬은 공식으로 하드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아르크에서는 또한 최저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LP와 국고 자산의 총합을 전체 발행량으로 나누어 각 토큰의 최소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는 시장 가치와 최저가가 이를테면 외서 10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합니다. 최종 목표는 세 가지로서 인플레이션 통제, 인센티브 안정화, 그리고 장기적인 합의 유지를 들 수 있습니다. 5가지 핵심 질문. 5번째 질문. RBS 안정화 모듈이 있는지? 영원히 오르는 코인이란 없고 바닥 없이 추락하는 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오래가는 프로토콜은 펌핑과 덤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안정화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5번째 질문은 프로토콜에 자동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내부 안정성 모듈이 있는지입니다. 아르크에서는 에어비에스 모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시장안정운영부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클 때에는 자동적으로 조정 도구를 활성화하고 토큰 가격이 너무 높을 때에는 시스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확보를 위해 토큰을 매도하는 것을 활성화하여 시장 공급을 늘리고 과열을 시키고 가치가 안정화되게 합니다. 토큰 가격이 너무 낮을 때에는 시스템에서는 토큰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시장에 자금과 신뢰를 주입해서 패닉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크의 RBS 모듈은 단일 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이중풀 연동 구조로 운영됩니다. LP풀과 금고풀이 함께 가격을 제어합니다. LP풀의 스테이블 코인이 불충분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RBS에는 금고 스테이블 코인을 LP풀로 이체합니다. LP풀에 너무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RBS는 LP풀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금고로 회수합니다. RBS 컨트랙트 모듈을 통해서 LP와 금고는 연동되며 그와 동시에 충분한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을 유지합니다. 시장이 변할 때마다 RBS가 실행되고 이는 마치 비행 궤도를 교정하는 자동 조종 장치와도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고정된 가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이 항상 시스템에 의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위험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시면 확신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인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근본적인 질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 프로토콜은 여전히 부유한 단계, 즉 단일 컨트랙트와 단일 풀에 머물러 있습니다. LP풀과 금고 간 연동이 되지 않아서 거품이 터지는 상황,
또는 붕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통제 도구가 없는 한 과열될 때, 급등하고 식을 때 붕괴합니다. 하지만 RK V3 아키텍처는 5가지 스마트 모듈로 안정적인 순환 구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1. EM 발행 모듈, 프리미엄에 따라 리듬을 조절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합니다. 2. RBS 안정화 모듈, 상하한선으로 변동성을 제어하고 가치를 보존합니다. 3. 금고 모듈, 거버넌스와 멀티시그를 갖추었으며 투명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4. 모듈형 설계, 확장, 업그레이드 및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5. 탈중앙 거버넌스, 믿음이 아닌 규칙에 따라 체인 내에 하드코딩된 프로토콜. 이는 단순히 과대 광고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 원리, 메커니즘, 그리고 투명성에 기반한 문명적 실험입니다. 5가지 핵심 질문들은 판단 규칙에 대한 체계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항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위험한 블랙홀을 피할 수 있게는 해줍니다. 명확한 질문을 통해서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약에 쓰이고 구조에 의해 운영되는 금융질서입니다. 5가지 핵심 질문을 이해함으로써 어느 프로토콜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과대 광고나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공개되어 있고 투명한 규칙, 그리고 변경 불가능한 메커니즘에 기반했고 항상 V3 구조에 의해 인증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크는 체인 내 기록되고 감사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규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크를 이해하시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